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가치를 더하는 위디오 대표 김동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기분입니까? 상큼하다고요? 좋습니다. 늘 우리는 즐겁게 해피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또 저도 즐겁게 강의하고 여러분들도 즐겁게 수업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잘 되죠? 자, 오늘은 이제 투부정사, 부정사,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죠? 문장 속에 들어왔을 때 이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사용되는데 오늘은 이제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새로운 분위기로, 새로운 각오로 아자아자 파이팅!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말씀 생각날 때 올리는 거고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수업 쫙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 마음입니다. 이해하시고 어떤 좀 이제 수업 분위기도 좀 잡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죠. 용불용설, 그죠? 생물에 나오는 건데 제가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계략적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용불용설이라는 것은 이제 사용하는 것은 자꾸 이제 진화가 되고 발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퇴화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는 이제 없어지겠죠. 왜 이런 이야기를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영어 그죠? 배웠으면 잘 활용하고 써야 됩니다. 그죠? 잘 활용하고 또 써먹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써먹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딱 하고 그 다음 주는 영어 공부 안 하고 책 덮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활용을 해야 써야 그것이 발달되고 발전이 되고 진화가 된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그것을 또 올바르게 또 좋은 곳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계속 진화하고 여러분 스스로 발전하고 실력이 향상되고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용하는 것이고 써먹는 거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중근 의사님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사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아까 전에 구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구했습니다. 한 번 더 구할까요? 양해해 주십시오. 하루라도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시가 돋친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일관되게 성실하게 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어 공부에 있어서 아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가겠습니다. 자, 형용사라는 것은 뭐냐? 뭐냐? 형용사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했죠? 어떤 성질, 어떤 명사죠. 명사의 어떤 성질,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죠. 모양도 있습니다. 크기도 있고, 형태, 색깔, 이런 것이 형용사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처럼 우리나라 받침이 니은으로 본다. 아름다운, 착한, 성실한, 현명한, 똑똑한, 그죠? 지혜로운, 이런 식으로 높은, 낮은, 과학적인 이런 거죠.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의라는 것도 형용사라고 알아두시면 되죠. 왜냐하면 명사 꾸며줄 때
의 명사 나오죠. 사람의 태도, 인간의 자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도, 자세가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니언으로 끝난다든지 의로 끝나게 되면 형용사고 결국 우리말과 영어는 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이 말이죠. 그죠? 아름다운 산. 우리나라 형용사가 산을 성질을 설명하죠. 아름다운 성질을 가진 산이 된 말이에요.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이 앞에 나고 산이 뒤에 나옵니다. 영어도 같은 겁니다. 요 점에서 우리 영어와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하신 한글이 똑같네요. 어찌 우리가 더 먼저 했나? 저희들 다 했나? 그죠? 그래서 beautiful, beautiful mountain. 아름다운 산 그들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개로 유명한 도시. 그죠?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렵다라는 말 한번 써볼까요? 자,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 한번 끄적끄적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좀 해보고 전국에 계신 수강생 여러분들도 한번 끄적끄적 해보고 아시겠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어디 가면 저를 알아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세요. 그러면 우리 자네 그래 열심히 하고 있나? 제가 그죠? 여기 있는 학생만 학생이 아닙니다. 제가 강의되는 학생 전부 또 학생이고 또 제가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근데 제가 뭐 다른 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다른 건 뭔지 알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자,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가 똑같다 했죠? 어려운 문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로 갈게요. 여기 있어요. 자, 어렵다가 뭐죠? 어렵다. DI. 그죠? DIFFICULT. 그렇게 되겠죠. difficult. 그럼 어려운. 그죠? 그 다음에 문제. 자, 제 얼굴 너무 보고 싶다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예. 그래서 문제, problem. 피아노, PLE. 그죠? 어려운 문제.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요 프라보럼이 뭐죠? 프라보럼이 명사죠? 요 놈이 명사잖아요. 요 N이네요. 명사. 그러면 그죠? 요 difficult라는 놈이 요 뒤에 놈을 꾸며주죠? 어려운 문제. 우리나라 말도 똑같겠죠? 아마 세종대왕님이 더 똑똑했으니까 더 빨리 만들었을 거예요. 얘들이 따라했을 거예요. 어쨌든 기분 좋네. 똑같으니까. 그죠? 전부 다 똑같으면 좋은데, 이거 별 필요도 없는데, 그럼 어쩌겠습니까? 영어를 알아야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장도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전부 경쟁이잖아. 경쟁 사업입니다. 그럼 경쟁 뭘 가지고 유명합니까? 너는 잘생겼어. 너는 잘생겼다. 잘생겼어. 너는 키가 커. 이런 가지고 사람 평가합니까? 사람의 어떤 그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례를 해보세요.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10명이 몰려왔다. 그럼 뭘 가지고 자질 평가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그 객관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가라는 것이 있고 그 평가라는 과목 속에 영어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평가라는 과목 속에 영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어를 잘하는 것이 내 인생을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
그죠? 이거 쉽죠? 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어습니다. A difficult problem. 두 개의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되죠? 두 개니까 문제가 두 개죠? 그러면 복수가 되겠죠? yes 붙여야 되겠죠? problems. 형용사 붙여야 되겠죠? 에이, 그러면 안 되죠? 형용사는 복수할 수가 없죠. 항상! 세 개, 네 개, 감성이 무슨. 그죠? 다섯 개의 아름다움? 말이 안 되죠. 형용사 니에 본다. 다섯 개의 아름다움 덜? 항상 우리나라 말은 덜이 복수잖아요. 학생들, 선생들, 덜이 복수고 영어는 덜에 대한 덜에 해당하는 말 S, ES잖아요. 형용사 니은이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수는 우리나라도 보면 명사에 붙죠. 덜이 학생들, 그다음에 students, 문제들, problems. 요거는 똑같으면 그죠? 그러니까 어느 책에는 어느정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a difficult problem 두 개의 문제, problems 두 개, two difficult problems 하면 되겠죠. 너무 쉽죠? 예. 그러면 요거 뭐 들어가는 게 빼버리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요거를 좀 이제 그죠? 다르게 써볼게요. 자, 그죠? 여기다 다르게 써볼게요. 어떻게 쓰느냐? 문제부터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문제. problem. 문제를 앞으로 가져왔어요. problem. 문제를 앞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밑줄 쳐볼게요. 밑줄.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려운 쓰면 되겠죠. difficult. 요거는 노란 거 적을게요. D-I-F-F, 어려운. 그죠?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문제. 이렇게 쓰면 됩니까? 위에 거는 맞죠? 밑에 거 틀렸죠? 이런 형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 원칙인데 형용사가 길어진다는 말이죠. 길어지면 이것은 바로 뒤에서 꾸며주자. 그래야 바로 형용사와 명사의 그 관계가 나란히 붙게 됩니다. 알겠죠? 길다 그다음에 problem. 그런데 앞에 나오는 부분이 때로는 순수 바뀔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말이죠. 얘기는. 하여간 언어는 규칙과 룰, 법칙이죠. 우리 사람의 행동, 규범을 정해놓은 것은 바로 법이죠. 법. 그 법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위법하게 되면 잡혀. 이리 따라와!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어에서 어떤 규범, 규칙, 이게 문법이죠. 이겁니다. 그럼 문법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법을 지키듯이 문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꾸며주지만 얘가 즉 형용사가 길어지면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그래 어쨌든 나란히 붙게 되죠. 그러면 뭐냐? 어렵다. 누구에게 어렵다? 그죠?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여기를 이제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여기에. 근데 여기로 뺄게요. 여기에. 누구에게 어렵다? 그죠?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students. 포가 여러분들에게라는 말이 있죠? 포가 해당, 즉 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포비. 그죠? 물론 to 부정사 앞에 가게 되면 for me to do, 내가 해야 된다. 내가라는 의미상 주가 되지만 그 to 부정사 아닐 때는 for 다음에 사람 오면 for 다음에 사람이면 에게, 누구에게, for me 나에게, for you 너에게, 또는 위하여 뜻도 있죠.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제.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문제라는 것이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는 뭐와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명사는 무엇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형용사와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와 명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가자! 갈게요. 부부입니다. 형용사와 명사는 부부들 말이죠. 상당히 아름다운 월형처럼. 그런데 이제 형용사는 여기 있고, 중간에 드드득 있고, 저기 뭐 명사 있고, 나는 바이바이. 이런 거는, 그죠?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닙니까? 아름다운 원형, 그죠? 함께 오래져 평생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명사와 형용사는 아름다운 원형입니다. 자기 사랑해, 자기 사랑.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까?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는 원형. 자기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렇죠. 그러니까 붙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 형용사 어렵다 누구누구에게 다른 말이 붙었죠. 형용사는 명사와 같이 붙어 있는데 이 형용사와 이 결합될 수 있는 말이 생길 수 있다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보세요. 어렵다. 요것이 혼자 있으면 앞에서 구매해주지만 형용사가 다른 말과 어우러져서 다시 한번 형용사가 다른 말과 어우러져서 다시 한번 형용사가 다른 말과 어우러져서 이해가겠어요? 형용사 플러스 다른 말, 다른 어구와 결합이 되면 이것이 좀 길어지죠. 길어지죠. 자, 길어지면 어떻게? 바로 DS 앞의 명사를 꾸며준다. 그러면 길어진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지금 길어진 것을 우리가 이것을 형용사구라고 합니다. 형용사구. 그죠? 그래서 길어진 것을 우리가 형용사구다. 즉, 형용사구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개, 하나, 둘, 그죠? 이거 몇 개죠? 하나, 둘, 셋. 두 개 이상의 단어. 한 개는 앞에서 꾸며주지. 두 개 이상, 두 개부터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를 꾸며줄 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어. 자, 두 개 이상 모였어. 두 개 모여가지고 명사를 꾸며줄 때, 이 앞에 명사 있으면 뒤에 팍. 그래서 형용사는 앞에서, 형용사구는 뒤에서. 어쨌거나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다시 한번 형용사는 혼자 쓰면 하나 앞에서, 형용사가 다른 말과 결합해서 길어지면 즉 형용사구가 되면 뒤에서. 형용사구라는 것은 그죠? 명사를 꾸며주는 두 개 이상의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명사를 꾸며주는 두 개 이상의 말이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구다. 그럴 때는 DS. 갑자기 왜 제 이름 나오죠? 제가 김동식이니까 DS 아닙니까? 노래도 있죠. 성은 김이여 이름은 DS. 여러분들 문희옥 씨가 부른, 여러분들 잘 아시면 모르겠나? 엄마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문희옥 가수. 성은 김이 이름은 DS입니다. 최를 작사하면서 그 노래 불렀나? 그건 모르겠네요. 일단 그죠? 제가 성은 김이고 이름은 DS며. 어쨌든 DS가 꾸며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아까 전에 좀 오래됐어요. 일로 갈게요. 자, 유명한 그죠? famous F-A-M-O-U-S 맞습니까? famous 그 다음에 city famous city 그죠? famous city. 자, 유명한 도시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요것이 명사죠? 여기서는 세모예요.
여기 명사입니다. 그죠? 여기서 명사죠. 유명한 도시.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앞에서 바로 지 혼자 나오니까, 자기 혼자 나오니까 바로 내려줍니다. 앞에서. 그죠? 예. 요거는 바로 이제 형용사고. 요거는 형용사고. 요것도 형용사고 앞에서. 한 도시 하면 한 도시, 유명한 한 도시 하면은 a famous city. 두 개 하면 여기다가 city, y를 I 붙이는 게 cities, C-I-T-I-E-S, 그래서 city도. 자, 플러스 y-I-E-S. 그럼 세 개 하면 three famous cities 이런 거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city를 앞으로 C-I-T-Y 그리고 city, 자, C-I-T, city. 그 다음에 뭐다? 바로 DS 구해주죠. 자, DS 제 이름입니다. 이름은 DS. 성은 기름 이름은 DS. 자, 그러면 어쨌거나 얘가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죠? 그러면 바로 어떤 도시냐? 마찬가지로 유명. 그죠? 여기다 바로 역시 노란 걸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 적어보면 뭐예요? famous. F-A-M-O-U-S. famous. 유명한 도시. 여기서는 틀리죠? 혼자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근데 이렇게 왔다는 것은 얘가 지원자가 심심합니다. 내 심심해. 나와 같이 놀아줘. 자, 그렇죠? 함께 놀아줘. 뭐 놀아줘. 그러니까 이제 놀아주는 놈을 여기다가 뭐 X라고 넣으면 형용사 플러스 X. 그럼 이것이 전체를 하나의 큰 덩어리 형용사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뒤에서 보여주겠죠. 그러면 바로 famous가 나오면 역시 뭐가 나오느냐? 그죠? 우리가 보면 이런 형태에서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 famous 포죠. 포가 뭐냐? 포가 때문에 여기서 또 포. 포가 때문이죠. 뭐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 그죠? 멋진 바다. 이거 대쳐볼게요. 여기서 볼게요. 여기다가 공간을 적으니까 nice. 아니 아름다운 여기다가 아름다운 beautiful. 조금 길어지니까 열심히 이렇게. 그러면 그죠? 이거 beautiful 없으면 beautiful 없어지면 그냥 포시 바다 때문에 유명한 도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바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 유명한데 부산밖에 없느냐고요? 이거 다 알죠. 거대 절제 같은 거 보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덧붙입니다. 그러면 요거죠? 요거 꾸며줘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바다. 요걸 한 덩어리. 그 다음 좀 더 확장해서 beautiful sea. 아름다운 바다 포가 이때는 때문에 뜻이 때문에. famous와 결합할 때 이 포는 때문에. 아름다운 바다 때문에 유명해진 도시. 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디서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이까지. 여기 이렇게 해주면 이까지가 시티를 뒤에서 꾸며준다 말이죠. 그럼 여기 전체 몇 개요? 요거 빼도 뷰티풀 빼도 하나, 둘, 세 놈이 모여서 명사를 꾸며주니까 두 개 이상은 형용사 꾸려야죠. 그러면 뭐다? 그죠? 여기가 전부 형용사구다. 형용사구. 맞죠? 형용사구입니다. 이거는 그냥 앞에서 형용사도 그냥 앞에서 꾸며주니까 형용사. 얘도 앞에서 꾸며주니까 얘도 형용사도 되죠. 형용사. 앞에서 혼자 지 혼자. 됐어요. 잘 되죠? 자, 그러면 그죠? 그래서 형용사가 혼자 있으면 앞에서 꾸며주지만 여러 말과 결합하게 되면 길어지죠. 길어지면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만 되면 좋을 텐데 간단하게 아름다운 도시, 그렇죠? beautiful city, 높은 산, high mountain 이렇게 되면 되는데 좀 더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잡동사니가 붙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짧아지겠습니까? 길어집니까?
길어지죠.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뭔가 헷갈리고 헷갈리고 어려워진단 말이죠. 거기다가 단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게 뭐야 이거. 하지 마시고. 저하고 위주와 함께 원리 파헤치고 논리 파헤치고 이해하고 거기다가 이제 자꾸 좀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정상에 서게 됩니다. 이겁니까? She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죠?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부정사 그다음에 이쪽으로 볼게요. 자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투어프라 동사 바로 바뀌고 그죠? 그다음에 명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여기 투어프라 동사 원형이겠죠. 투어프라 동사 원형. 투어프라 동사 원형이 나오고 여기 요놈이 자 요놈이 뒤에 플러스 나왔죠? 뒤에 플러스 여기다가 명사입니다. 여기가 명사입니다. 뒤 플러스. 그러면 이런 부분 됩니까? 미쳤다. 그죠? 좀 더 멋있는 말 할까요? 돌았다. 이게 아니고 이게 돌았다 말이죠. 이거는 돌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돌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고 이상한 방향 돌았다. made, mad, 미쳤다잖아요. 그죠? 미쳤다, 돌았다, 동격.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이렇게 설명이지 않습니까?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죠, 여기서. 왜? 명사를 꾸며줘야만이 형용사적 용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to eat 하면 이거 뭐예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죠, 선생님? 그거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거 너무 쉬운 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제가 그까지 그 정도 모를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정말 저는 뭐를 물어봅니까? 난 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사람을 학생 보지. 그죠? 투부동사원이 문장 속에 들어오면 지난번에 주목보 역할을 하게 되면 명사로 장면의 명사적 용법이죠.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말구로 아까 했잖아요. 여기 저고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 아닙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서 꾸며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 꾸며줄 수 있는데 적어도 몇 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을 때 무엇을? 명사를 어떻게 꾸며줄 때는 앞에 삐 어떻게? 제 이름 DS 제 이름 그때 생각하세요? 딩동댕 형용사 구는 DS 성은 긴 이름은 DS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문혁 씨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뭐라고요? 노래 좋아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그죠? 안 되니까, 그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죠? 자, 어떻게 바꾼다? 그죠? 명사, 너 앞으로 와. 자, 건방지게, 투부정사가 건방지게, 명사 앞에 들어. 자, 혼자 있을 때 앞에 오라 했지, 자식아. 여러 명 데려와서 앞에 어떻게 해, 건방지. 니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봐줄 수 있어. 니 혼자 있을 때는 봐줄 수 있어. 너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봐줄 수 있어. 몇 사람 하니까. 애교 다 받아줄 수 있어. 근데 너가 뭐 여러 명 데려왔는데, 너 친구까지. 나 그거는 다 감당할 수가 없어. 야, 뒤로 좀 빠져. 그죠? 예. 맞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었더라? 앞에서. 여러 명? 여기가 앞입니다. 여기가 앞에. 이쪽이 뒤에서, 여기 딱, 뒤에서 딱. 됐죠? 그러면, 플러스, 그죠? 여기다 투프라 동사 나오는 거죠. 요런 것이
이것이 맞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맞으니까 결국은 얘가, 그죠? 얘가 지금 얘가 이렇게 꾸며주겠죠. 왜 그럴까요? 단어 몇 개 적어도 to eat 해도 to라는 말과 단어와 eat라는 단어 두 개 합쳐졌잖아요. 합쳐져서 내가 두 개 이상이에요. 두 개 이상. 형용사 구잖아. 이 형용사 구죠. 형용사 구. 그러니까 이제 to 부정사는 to 부정사를 형용사 구. 똑같습니다. 형용사 구, to 부정사 되죠. 형용사 구, 부정사. 근데 이제 우리가 문법상 규정할 때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똑같죠? to 부정사이니까 이거를 바로 뭐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겠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했죠? 이 적이라는 것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형용사와 거의 비슷하다. 쉽게 말하면 그냥 형용사 이렇게 단정해도 무리 없습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 거의 이제 100%는 아니고 98% 그렇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그냥 형용사다. 누가 물어보면 적이라는 것은 그러구나 라는 거죠. 이거겠죠. 그런 거 물어보는 놈은 이런 거 적 만들었어요. 그럼 왜 물어보는데? 됐죠? 어떻게 한다? 투명사가 명사를 꾸며준다. DS 꾸며준다. 제 이름 DS 꾸며준다. DS 꾸며준다. DS 꾸며준다. DS 꾸며준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잘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쭉쭉 한번 예를 들어보고 가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이제 가봅니다.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 물 한잔 먹고요. 제가 자, 한잔 먹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딱 됐죠? 됐습니까? 딱 이때 포즈 딱 해가지고 탁 지우면 되죠. 그죠? 그러다 미리 들어와서 교재 다운받았어. 수업 들으랬죠. 총칼 없이 전쟁한다. 세 단어로 말하면 죽을래? 맞잖아요. 전쟁에 총칼, 무기 없이 가면 죽을래? 죽는다는 말이죠. 누구에 있어? 상병책에 있어. 그죠? 자, 저하고 같이 하면 뭐죠? 문법 박사 낸다 말이죠.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지우겠죠. 자, 지우는데 속도를 또 아주 힘을 발휘해서 저는 지우는 거 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그 지울 때 제가 여기 몇 있죠? 아주 야, 니 좀 그렇게 하려 일부러 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팔은 얼마나 좋습니까? 촥촥 일부러도 막 운동하는데 안 그래요? 일부러도 운동하는데 자 됐죠? 촥촥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팔도 요즘 사람들이 원체 운동하지 않으니까 알았죠? 조금만 뭐 하면 삐비빅 됩니다. 알았죠?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알겠죠? 몸을 많이 움직이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자 보죠. 자, 어떤 거를 또 설명해야 되냐? 그래요? 이거 뭐가 나옵니다. 내릴게요. 됐죠? 참, 여가
공부해보니까 상당히 할만합니까? 그죠? 예. 재미도 있잖아요. 조금 알아가니까 재미도 있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죠? 뭔가 의지, 또 의지력,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재미가 없고 따분하고 하다 보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재미가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공부에 뭔가 제대로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 관심이 생기고 예.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뭐냐? 바로 자 보죠. 잘 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명사를 수식을 하는데 어디서? 제1형 DS.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투 플러스 명사죠. 그죠? 이 명사가 나옵니다. 이 명사를 DS 수식한다 했죠?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그죠? 수식할 때 이제 보세요. 요 놈이 DS 제1형 꾸며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죠. 형용사 용법인데 이것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많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무슨 말이냐? 수식을 받는 이 명사와 수식하는 형용사 용법 이 부정사의 관계성을 한번 확인해보자. 생각해보자. 머리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생각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바로 딱 짧게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뭐가 나오죠? 앞에 뭐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no friend 짧게 씁니다. no friend no friends. 그죠? 친구가 없다. no friends.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to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다? 바로 helper. to help me입니다. to help me.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자, 그렇다면 L to help me. help me입니다. help me. 자, 그러면 요 to helper라는 놈이 뭐 여기까지가 있죠. 여기까지고. 그럼 몇 개는 이게 전부 다. 그죠? 세 개. 세 개. 여기까지 밑줄 쳐도 되겠죠? 어쨌든 얘가 지금 이 friend라는 명사를 DS 꾸며주고 있죠? DS 복수형에서 DS 꾸며주고 있죠? 앞에 I have 있습니다. I have no friends. 나는 내 친구 없다. 나에게는 친구가 없다 이 말이죠. 어떤 친구죠? DS 꾸며주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며주네요. 여기까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없다. 그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이거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죠? 우리가 보니까 니어로 끝났네요. 그리고 또 명사를 꾸며주죠. 그리고 두 개 합치면 세 개. 형용사 후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다 제대로 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수식 받는 명사 friends와 수식하는 to helper의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갑니다. 친구가 자, 우리가 얻는 이거가 주어죠. 친구가 나를 도와줍니까? 친구를 나를 도와줍니까? 첫 번째가 맞죠? 친구를 나를 여기 벌써 헬퍼의 목적어 나와 있죠. 목적어 있으니까 친구를 나를 두 개 목적어 나올 수는 없죠. 에게 얼려는 말이 되지만 널널 두 개 올 수 없죠. 그러면 또 해석해 보니까
친구가 도와준다는 말을 이런 꼴이죠. 그래서 수식하는 to help와 수식받는 friends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주어 동사의 관계다.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두 놈의 관계가 요 두 놈의 관계가 무슨 관계? 주어 동사의 관계다. 그죠? 여기 표시하면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의 관계다. 그죠? 주어 플러스 동사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의 관계다. 이것이 주어라 본다면 이것이 동사로 볼 수 있다면 to가 없다 보면 친구가 도와준다. 그죠? 자, 하나 했습니다. 수식받는 명사와 수식하는 to 부정사, 즉 형용사 용법의 to 부정사와의 관계성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보고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something 문법 어떻게? 막 덮어놓고 덮어놓고 막 외운다. 미쳐 삐 어떻게? 논리와 원리를 통해서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더 어려운 문제 응용해서 다 풀어낼 수가 있다. 튼튼한 기초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something something 또 something이죠. 자 그러면 something 뭐죠? 어떤 것이죠? 그러면 something 여기다 밑줄 그어볼게요. 이제 여기 빨간 거 여기 빨간 거 밑줄 그어볼게요. 자 오늘 힘이 좋네요. 자 그러면 뭐 그죠? 뭐 여기다가 해볼게요. to eat 그죠? to eat 아니면 뭐 to do 할 수도 있겠죠. to do 그죠? 그 다음에 to write 할 수도 있어. write라는 것은 뭐예요? write write 쓸 수도 있겠죠. write 자 어쨌든 이제 write 이제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어보죠. 여기다가 write write 쓸 수도 있겠죠. 네, to write 그 다음에 to do도 쓸 수도 있고 뭐 기타 운동 쓸 수 있겠죠. 여기다가 그러면 잘 보세요. 저를 잘 보라는 게 아니고 요걸 잘 보라는 거죠. 알겠죠? 네.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설명되고 또 쉴 때는 아주 편하게 릴렉스하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또 쉴 때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뭔가 좀 고민해야 될 생각이 있다 하면 공부하면서 그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그냥 만사 다 잊어버리고 공부를 하세요. 저 입장이면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것만 정신 팔리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것은 수업 다 끝나고 그죠? 끝나고 난 후에 한번 고민해 본다든지 저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고민해 본다든지 다른 생각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됐죠? 그러면 얘가 뭐 하는 거죠? 얘가 꾸며줍니다. 어떤 놈을 꾸며주죠? 얘를 something 꾸며줍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여기서 똑같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됐죠? 여기까지. 아니면 저렇게 보면 똑같이 됐죠. 그러면 something to eat 몇 개죠? 2개. 그죠? 2개. 2개 이상은 뒤에서 꾸며준다 했죠? 제일은 뒤에서 꾸며주니까. 그건 맞죠? 그 다음 명사를 꾸며주고 2개 이상이니까 뒤에서 꾸며주고 그러면 명사, 형용사 그죠? 형용사, 용법, 투부정사. 그러면 해석하면 뭐죠? 해석하면
그래서 해석한 뭐냐면 먹을 수 있는 이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니은을 건다죠. 그죠? 그래서 나는 필요로 하다 하면 I need. I need something. 아니면 원한다. 저 뭘 좀 원합니다. 주십시오. 그죠? I want something to eat. 학생한테 질문. 선생님, eat라는 단어가요. 목적을 가지고 타동사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eat가 목적을 가져오면 eat lunch. 그죠? eat bread. A loaf of bread. 빵 하나. 빵을 먹다. 목적을 봐야 되죠? 그러나 이것처럼 목적 안 얻어도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동사, 완벽한 타동사 이렇게 규정된 경우도 있지만 이것처럼 자동사일 때도 있고 타동사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eat는 타동사로 많이 쓰이겠죠. 무엇을 먹다. 그냥 먹는 거죠. 여기서는 또 하나는 이것이 목적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요 놈이 꾸밈을 받고 있죠. something이. 자, 원리를 잘 보세요. 요것이 명사고 요것도 명사네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먹을 것이죠. 그러면 수식받는 something과 수식하는 to eat 또는 수식하는 to write의 관계성을 확인해 보세요.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것, 쓸 수 있는 것, 쓸 것. 쓸 일이 되면 뭐 편지 쓴다든지. 선생님 뭔가 밑에 또 다른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something to eat 무슨 관계죠? 무엇이 먹는다. 주어 동사 얻는 이가 없죠. 주어 동사에 보면 무엇이 먹는다. 미쳤어요. 말 안 되죠. 삐삐삐삐삐. 그러면 이것을 목적으로 이거를 동사 먹는다. 무엇을 먹는다. 말이 자연스럽게 되네요. 짜짜 브라우니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아주 부드럽게. 그래. 그냥 무엇을 쓴다. 일기를 쓴다. 편지를 쓴다. 그죠? 쓸 무엇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렇죠? 이 놈이 목적어, 그 다음에 이건 동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관계다? 이 부분은 무슨 관계? 바로 목적어와 동사 관계다. 목적어, 동사 관계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죠. 요 놈은 이거죠? 요 놈. 이거 외에는 주동 관계고 얘와 얘죠. 얘와 얘는 목적어 관계다. 요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들은 그죠? 얘들은 무슨 관계? 얘와 얘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그러면 무슨 관계? 그죠? 목적어 플러스 동사. 그죠? 목적어 동사의 관계. 그죠? 목적어 동사 관계. 이해하겠어요? 됐습니까? 예. 수식은 하고 수식은 받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내용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 이것은 주어 동사 관계다. 친구가 도와준다 나를. 이것은 목적어 동사 관계다. 무엇을 먹는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더라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것을 말이냐? 보죠. 그러면 주동관계, 목동, 우리가 주동 앞에만 따가지고 자 주동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동관계 어떤 학생 이거 진짜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생 졸다가 뭐 주동관계 관계 해가지고 나한테 혼났어. 재수님 제가 서울 노원 쪽에 강의할 때. 그래서 자 주동관계 요거는 뭐죠? 목동관계
그죠? 목동에 살고 계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목동은 좋은 곳입니까? 예, 좋은 곳입니다. 뭐 자주 마음 먹기 딸렸죠? 예. 자, 목동 관계, 주동 관계.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주동 관계도 아니고 목동 관계도 아닌 이상한 놈이 하나 나온다 이 말이지. 이상한 놈이. 응? 이상한 놈이. 실제 제 아는 모 선생님, 모 과목 선생님이 조남 이상한입니다. 자, 생활 이슈. 그죠? 그러면 한번 보죠. 주동 관계도 아니고 목동 관계도 아닌 이상한 놈이 하나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볼게요. 그러면 뭔지. 자, 갈게요. 여기다가 문장은 뭐 여기다 그죠? I have, I want 쓰면 되겠죠. 제가 줄였어. 그러면 여기다 뭘 쓰느냐? 그죠? 줄여가지고 줄였습니다. 여기다가 뭘 쓰느냐? 여러분들 연필 하나 써볼까요? 여기다가 pencil. pencil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to write. something to write 되죠. 무엇을 쓰니까 편지를 쓴다, 뭐 일기를 쓴다, 기사를 쓴다, 뭐 신문에 내야 되니까 기사를 쓴다, 아티클을.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파란 색깔 할게요. 여기 펜슬, 그죠? 그러면 이제 요놈이 모두 파란색. 자, 오늘 파란색을 좋아하는가요? 파란색. 파란색 하면 어떤 생각나요? 바다. 생각하니까 뭐 생각납니까? 시원하다. 저는 바다 생각하면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왜? 제 고향이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파도 소리가 어머니 목소리처럼 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나름대로 효도도 많이 못해드렸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책, 조금 마음이 좀 그러는 말이 좀 잘안 제 책 위에 가보면 영문법 세상에 빠지다 영세파 그 보면 제 고향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어머님을 생각하는 부분도 나오고 제가 고등학교 갈 때 제가 고등학교 유학했습니다. 비평균화 고등학교죠. 시험 쳐가지고 얼마나 아픕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토요일날 수업 마치고 요즘은 이제 토요일 학교 가잖아요. 수업 마치고 딱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갑니다. 하고 그렇게 보내고 일요일날 오후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조금 평소보다 일찍 어머님이 맛있는 밥을 지어주면 먹고 버스 타고 또 유학길 오릅니다. 그러면 그 버스가 낡은 완행 버스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입니다. 버스가 가면 먼지가 말도 못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갈 때 15리, 올 때 15리, 32km를 걸어 다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별상 타고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 제가 새 버스 타잖아요. 그래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는 버스 타고 이제 있으니까 차가 지나가면 먼지를 하얗게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뒤로 보면 진짜 버스 가버리면 먼지가 너무 많이 보얗게 생기니까 저도 어머니 잘 볼 수 없고 어머니도 저 잘 볼 수 없지만 보니까 희미하게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우리 어머님이 저를 보내고
열심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느낌. 그렇죠? 하여간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좀 기분 좋게 해야 되죠. 오늘 잠깐 어머님 얘기하는데 막 부끄럽잖아요. 이런 사실 제가 즐겁게 사는 사람이지만 그 내용 한번 위드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의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과 안 맞는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 올려놨으니까 그 읽어보고 영어 공부 도움이 또 문법이 이렇게 사용되더라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죠.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꾸며주겠죠? 꾸며줍니다. 꾸며주겠죠? 이제 그러면 얘가 명사죠? 그죠? 2개 이상이니까 바로 뒤에서 꾸며줘야 되겠죠? 제가 뒤에서 꾸며주는데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면 형용사적 문법이다. 형용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관계성 확인해보라 했죠? 관계성 확인해볼게요. 관계성 확인해봅시다. 관계성 확인해봅시다. 관계성 확인해봅시다. 연필이 선다. 갑자기 인상이 막 뜯어지네. 도성이 웃습니다. 웃습니다. 말 안 되니까. 말 안 되죠. 말 안 되는 건 말이 안 돼. 말로는 하지만 말이 안 되니까 논리가 안 된다. 웃기는 소리 하면 개가 없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필이 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냥 찍어보면 관계식 수학 여러분들. 자, 주동관계 성립 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목동관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어. 이렇게 해요. 여기. 그 다음에 위로 요렇게 할까요? 이제 목동관계. 목동관계 목적어 그죠? 오는 목적어. 목동관계 됩니까? 볼게요. 연필을 쓴다. 삐 이것도 웃기죠? 이거는 고양이가 웃기네요. 고양이도 웃는다는 말입니다. 말이 돼. 그러면 주동관계, 목동. 주동관계, 목동관계가 아니면 그럼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냐? 바로 전치사와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주동관계, 목동관계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주동관계, 목동관계 이도 저도 아니면 전치사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전치사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전치사가. 그래서 이놈이 되게 중요해요. 수능, 시험, 어법 문제, 텍스, 공부원, 어법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보다는 얘기해요. 즉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주동관계, 목동관계를 알고 있는지, 즉 형용사 기본적인 개념과 더불어서 주동관계, 목동관계를 알고 있는지 넌저시 다른 말하면 살포시 물어본다. 누가? 출제자가. 어디에서? 영어 시험 문제지에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표시, 당구장 표시, 당구장. 예. 그러면 전사 필요하다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 뒤입니다. 여기다가 전치사를 썼어요. 하나 더 붙여라 말이죠. 말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연필은 우리가 뭔가 편지를 쓴다. 그 다음에 뭔가 일기를 쓴다. 그죠? 뭔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연필을 위에 씁니까? 연필 가지고 씁니까? 연필 옆에 씁니까? 연필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가지고 전치사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가지고. 그죠? 이야, 똑똑합니다. with. 그죠? with.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with가 들어가야 된다 말이죠. with가. 이해가 있습니까? with. 그래서 요 with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수능 시험에 그다음 텍스트 시험에 공모 시험에 여기다 뭘 쓰냐? on 딱 써놓습니다. on.
주동관계, 목동관계, 이도, 저도 아니니까 전사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전사 들어가야 된다. 근데 전사 들어가 있으니까 되네. A pencil to write on. 주목. 그러면 이도 저도 관계 아니니까 전사 들어가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뭘 생각해 보라? 여기다가.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면 되죠? to를 빼버리니까 write.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사해 본다. 생각해 보기 위해서 write 무엇? 그 다음에 a pencil. 그죠? 그러면 연필을 가지고 써야 되겠네. 그죠? 연필을 가지고 써야 되겠네. 그래서 이 with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말이죠. with가 들어가야 되구만. 이해가겠어요? with가 들어가야 되구나. 여기 on 들어가면 진짜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뽑고 뒤로 뽑고 중간에다가 전사 한번 집어넣어보면 검상 된단 말이죠. 정확히 맞는지 볼까요? write on a pencil. 연필 위에 쓴다. 선생님 말이 다 연필 위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특정한 경우에 아주 일반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하죠. 그런 경우는 됐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될까요? 선답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보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paper. 이런 형태는 쓸 수가 없죠. 종이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종이를 쓸 때 종이는 항상 뭐죠? a piece. P-I-E-C-E. a piece of라는 이런 말을 쓰죠. a piece of. 그죠? 그래서 종이를 쓸 때 그다음 piece. 그죠? a piece of. 이런 부분을 우리가 쓰잖아요. 이거 하겠습니까? A piece of paper. 한 장의 종이. 그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쭉.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한 장의 종이. 됐습니까? A piece of paper. 그럼 여기다가 뭘 쓰느냐? 역시 한번 to write. 그러면 말이 됩니까? 주동관계, 목동관계, 이도 저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종이가 쓴다. 어머니, 제 말 들어보세요. 말이 되는지. 종이가 쓴다. 이 지금 몇 학년이고? 그 시기. 억수로 이 돌아버리네. 말 안 되죠? 예. 종이가 쓴다. 말 안 되죠? 주동관계 안 되죠? 주동관계 안 되죠? 주동관계 그러면 목동관계 종이를 쓴다. 글을 쓰고 편지 쓰고 기사를 쓰고 일기를 쓰고 수필을 쓰고. 그러니까 목동관계도 아니죠? 왜 목소리 진짜 삐기냐? 목소리 진짜 삐기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여기다가 쓸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종이는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 종이 한 장으로 피스인가 했죠? P-I-C, piece of. 그리고 piece of 이렇게. piece of paper. 그러면 뭐를 우리가 한번 검사해 볼 수 있죠? 검사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풀이 좀 빠지고 write. 그죠? write. 그 다음에 이거다가 뭐 그죠? piece of paper다. 이렇게. paper. 그죠? 여기 되네요. 그러면 보세요. 종이 한 장을 쓴다. 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뭔가 집어넣어야 되죠. 아까 여기에 집어넣으니까 with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write with a pencil. 여기는 뭐죠? 바로 종이 위에 글을 쓰겠죠. 뭔가를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들어야 됩니까? on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on. 여기는 on입니다. 그죠? 여기는 on.
그래서 write on a piece of paper. 종이 위에 글을 쓰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on이 필요하구나, with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 확인 사사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pencil to write with. 됐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다 같이. 자, 오늘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목소리. 자, 크게. 자, 여러분들, 전국의 수강생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A pencil to write with. A pencil to write with. A pencil to write with. 그죠? 그냥 어떻게 많이 한다? 이렇게 가지고 글을 쓸 연필. 됐죠? 그 다음 한 번 더.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한 번 더.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위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말이야? 여기에, 그죠? 여기에 on이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 to write on. 그죠? 그래서 위에 적을 수 있는 한 장의 종이. 됐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용법 개념 설명이 거의 한 60~70%가 다 진행되었단 말이죠. 이제는 요 다음 시간의 수업은 이제 뭐 강론쯤 들어가겠죠?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주동관계, 목동관계, 예문 이런 부분 아니면 전체 다 몰아서 주동관계, 목동관계, 전치사. 그러면 요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A pencil to write with. 그다음에 이 펜슬은 요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말해보죠. 그래서 전목관계다. 한번 따라해보죠. 전목관계. 자, 내가 전목하면 이렇게 관계입니다. 전목. 내가 관계하면 전목입니다. 관계. 다 같이 전목관계. 그러면 주동관계, 목동관계, 전목관계. 어느 것이 시험이 나온다? 그렇죠. 전목관계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주동관계, 목동관계, 전목관계. 그 중에 전목관계에 좀 더 비중 두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위드와 함께 공부하면 공부가 신나고 재미가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실력 향상이 많이 될 겁니다. 영어의 박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오늘 설명한 내용 머리에 남아 있을 때 뭐가 오늘의 설명? 누가 설명한 것? 제가 설명한 이 논리, 원리, 즉 개념 원리, 형용사, 부정사의 개념 원리 머리에 남아 있을 때, 그죠? 다시 한번 확인.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완벽한 여러분의 지식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 더 재미나게 수업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수업 더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바이바이!